이번엔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원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지 이거에 대해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 자, 일단 원소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야. 지금까지 110종류까지 발견됐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한 90종류가 있거든. 90종류는 이제 자연상에서 일부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발견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인공적 방법 다 포함해서 이제 110종류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원소들을 보니까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더래.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했거든. 그거 이제 주기율표라 불러. 그럼 이 주기율이란 거 뭐냐면은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근데 뭐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성질이. 근데 무슨 성질일까? 화학적 성질이야.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주기율이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 정리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멘델레이프라는 사람이 원자량 이런 거 기준으로 이제 정리했어. 그러면 원자량인 건 뭐냐면은 원자량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거는 이제 원자 핵과 전자를 구성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원자에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였지? 원자 핵에 존재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잖아. 그럼 이 양성자, 중성자를 합을 갖다가 이제 수치로 표시해서 얘기를 한 게 원자량이야. 그러니까 이제 원자의 질량 기준으로 이제 이거를 분류했다. 멘델레예프가 이렇게 한 거지. 근데 멘델레예프 이제 원자량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어긋나지 거기 일치하진 않고 약간 미묘하게 어긋나는 이런 원소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몰지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로 가지고 다시 정리한 게 이제 현재의 주기율표야. 그러면 원자 번호는 뭐냐? 밑에서 얘기하지만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기준으로 정했어.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중성이기 때문에 뭐도 같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전자수도 같게끔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모젤이라는 사람이 원자 번호를 통해서 이제 표를 정리한 게 현재적 주기율표야. 그래서 이런 주장자랑 뭘 기준으로 했는지 요거는 잘 기억을 해도. 그리고 그럼 이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제 세로줄과 가로줄로 구성되는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거든. 그러면 족이란 건 뭐냐? 뭘 의미하느냐면은 원자과 전자를 의미해. 그럼 원자과 전자는 이제 뭐냐?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결합을 할 때 이 전자가 참여를 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일쪽은 원자가가 몇 개? 아이고 넘어갔네. 일쪽은 원자가가 1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원자가가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때? 이제 위에 있는 족의 끝자리 수랑 같지? 이런 특징이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기억하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8쪽은 뭐라고 표시해? 0이라고 표시하지. 왜 0이라고 표시하냐면은 얘는 이제 안정해. 안정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해. 그래서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0개야. 그래서 이제 0으로 표시하는 거거든. 뭔가 결합을 해야지 그 전자가 참여를 할 건데 얘는 여기 네온이나 18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태로도 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서 이제 0으로 표시해.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주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전자 껍질을 의미해. 그래서 주기가 1에서 7주기까지 현재 존재하고 족은 1에서 18쪽까지 이제 존재하는 형태가 됐고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보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얘만 유일하게 비금속이야. 나머지는 다 밑에 갈수록 이제 금속이고 이쪽도 비금속이고.
그래서 일족 중에서 얘만 유일하게 비금속이고 다 금속이야.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이제 금속이 더 많아지는 경향성이 있거든. 여기가.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중금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금속은 뭐냐면은 그 금속하고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거나 아니면 둘 다 가지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그냥 뜻만 알아두면 돼. 어차피 잘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 있지.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알아야 되게 이런 원소 기호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외워놔야 돼. 그래서 이 원소 기호랑 이런 것들은 이제 반드시 약간 화학의 알파벳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꼭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금속, 비금속,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이런 이제 특징이 있거든. 그러면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속은 주로 어디 있냐면은 주로 주기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있더라. 누구 빼고 수소 빼고 얘네 있는 것 중에서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그리고 비금속은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더라. 그러면은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워 보통. 근데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거든. 그리고 이제 상온이면 몇 도냐면은 한 20에서 25도 얘기하거든. 요때 어느 상태냐면 얘는 주로 고체고 수은이라는 애만 액체고 그 다음에 얘는 기체나 고체인데 브로민이라는 애란 액체고 그리고 전성, 연성은 뭐냐면은 전성은 얇게 펼 수 있느냐 의미야. 그래서 펴짐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연성은 실처럼 뽑을 수 있느냐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요게 있고 얘는 없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얇게 펼 수도 있고 아니면 철사 이런 것처럼 이제 실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비금속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부서지는 이런 그런 특성이 있거든. 그리고 열하고 전기 전도성은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이 정도 특징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일 때는 비슷한 화학 성질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제 각 족마다 명칭이 있는데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뭐만 언급하냐면은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은 알칼리 금속이면은 얘가 금속인데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을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지칭하고 17쪽은 할로젠인데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을 이제 할로젠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누구 뺀다? 수소 빼는 거 헷갈리지 마요. 해놓고 그러면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를 몇 개 가지냐면은 한 개를 가진대. 왜 한 개를 가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껍질이 시작되니까 각각 주기가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한 개고 얘네가 이제 이온이 되면은 전자를 한 개 내놓고 양이온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일가양이온이라고 불러. 그리고 종류는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세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밑에 더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통합과학에서는. 그리고 반응성은 일로 갈수록 커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쪽으로 여기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뭐가 세지냐면 금속성이 커져. 그래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반응성이 커져요. 그리고 상온일 때 실온 상온 얘기하는 거야. 이게 고체고 특이한 붉은색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할로젠은 17족이고 원자과 전자는 7개. 이제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를 얻어서 이제 이온이 음전화 상태를 띠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종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정도 얘기하고 네 가지. 그리고 얘네들은 결합을 할 때 분자가 되거든. 그래서 F2, Cl2, Br2, I2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랑 반대지. 반응성이 여기로 갈수록 크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얘는 여기로 갈수록 크냐면은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져.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얘는 반응성이 더 크고 얘랑 이제 반대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실온 그러니까 20도에서 25도일 때 얘는 옅은 노란색 기체가 되고 얘는 노란색 기체가 되고 얘는 적갈색을 띤 액체 상태고 얘는 보라색을 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넷다 독성이랑 있고 반응성이 좀 커서 다른 원소랑 잘 반응을 하는 특성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기타 특징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금속이니까 정전도 있겠지. 그리고 강도는 얘 다른 애들보다 매우 가볍고 무르기 때문에 나무칼 정도로 자를 수가 있대. 그래 가볍고 무르고 표면에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는데 얘가 산소랑 매우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은백색 광택이 빨리 사라져. 그래서 석유나 파라핀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과 매우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 그냥 물에 집어넣으면은 물이 막 펑 하면서 터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얘는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반응하고 난 이제 물의 액성은 염기성을 띠게 돼요. 요거는 산염기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제 염기성 수용액을 만들고 그다음에 할로젠은 물에 잘 안 녹아. 물이랑 구조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잘 안 녹고 나트륨과 수소랑 이제 반응을 할 때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반응이 작하게 일어난다고. 이 정도 이제 알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 리튬은 휴대폰 전지 요거는 이제 뭐 리튬 이온 배터리 이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거기서 쓰이는 거고 나트륨은 이제 전등에 쓰거나 나트륨 전등 이런 거에 아니면은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제 핵 발전할 때 원자로에 넣는 이제 감속제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요건 뭐냐면은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원래 핵 분열을 하려면은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고속의 중성자를 저속으로 느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나트륨을 이제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칼륨은 이제 비료 성분으로 쓰이고, 플로리는 이제 충치 예방 성분이 있거든. 그래서 치약으로 쓰고, 염소는 살균이나 표백 작용을 하거나 표백이 뭐냐면은 그 뭐 예를 들면 뭐 옷에 커피 같은 게 묻었어. 그러면은 이제 염소 표백제를 사용하면은 이 이제 색소가 날아가서 이제 하얗게 변하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오딘은 이제 소독약, 빨간 약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녹말 검출하는 아이오딘이나 칼륨이란 용액이 있거든. 그걸로 이제 녹말 검출하는데 쓰인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